자, 안녕하세요. BJ 스캐럽입니다. 저도 이제 평소에 유튜브를 많이 봐요.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아까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중소기업 단일 썰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유튜버 얘기를 들으면서 그 중소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야근, 노동 착취죠. 노동 착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노동 착취 야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근무 시간 문제, 그 어떤 기업에서 행하는 근무 시간 문제에 대해 제가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채널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8대2 비율로 중소기업을 가실 거예요. 여기서 8이 이제 중소기업 가시는 분이고, 2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월급이나 근로자 복지가 매우 우수한 곳으로 가실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하는 중소기업 얘기다 보니까 여기 해당하시는 20% 2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이 해당이 없어요. 8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오늘 할 이야기는 중소기업에 가신 8에 해당하는 사회 초년생 분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회 초년생일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형이나 어른 또는 유튜브 같은 방송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참고했다면 제가 아마 사회 초년생으로서 보냈던 그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야근은 노동 착취이며 증거를 신고해야 돼요. 이게 무슨 무난히 당연한 듯 이렇게 당연한 듯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보통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오전 9시에서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근로시간이 틀린 경우에도, 이제 근로시간이 회사마다 좀 다 틀리겠죠. 그런 경우에도 면접 때 다 인사 담당자가 자기 회사의 근로시간은 어떻다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이 말해준 근로시간이 그대로 지켜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중소기업에서는 과장, 부장 등등의 관리자가 일어나기 전까지 신입은 퇴근을 못한다. 그냥 뭐 관리자가 퇴근 못하면 뭐 신입생 아니면 사원들이 어떻게 퇴근하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이제 당연한 듯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야근이라는 추가 근무에 대해 임금은 제대로 지급이 되느냐? 월급제이신 대부분의 신입들은 추가 노동에 대한 그런 임금을 받질 못합니다. 그냥 노동력만 제공하고 임금은 못 받는 시간들이 중소기업의 야근인 거예요. 야근을 회사가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했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덜할 수 있어요. 근데 회사는 급했고 야근을 했는데 돈을 안 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중소기업을 조소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욕이죠, 욕. 아주 욕을 좀 처먹을 만해요. 그나마 대기업은 이 야근이라고 불리는 연장 근무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하던가 잘 야근을 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대기업에서 보상을 거의 지급하기 때문에 야근 자체도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보상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야근이라는 연장 근무를 슬쩍 시키면 시킬수록 이 회사의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근슬쩍 시키는 과정도, 이제 은근슬쩍 야근을 시키는 이 과정도 달래거나 회사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감히 확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로 야근을 시킵니다. 너 회사 다니고 싶지 않아? 막 이러면서. 가장 흔한 말이, 과장도 퇴근을 안 했는데 어디 신입이 퇴근을 하냐, 나보다 아랫사람인데 어떻게 퇴근을 하냐, 뭐 이런 말도 있죠. 회사를 다닌 사람이라면, 남자분들이라면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어도 칼퇴근을 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그럼 보통 3개월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관리자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자르죠. 그러면 사회 초년생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괴롭습니다. 자, 첫 번째로 돈이 없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퇴사한 거죠. 아주 앞이 캄캄합니다. 핸드폰비, 등록금 상환도 해야 되고, 적으면 꿈도 못 꾸죠.
자, 두 번째로 하루에 절반 이상을 버티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거의 고문 수준이죠. 이제 그러니까 참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고문 수준이야. 아주 미치죠. 자, 세 번째로 다른 중소기업도 거의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를 관두고 다른 데를 가면 괜찮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도 또 그래요. 이거 여기서 참아도 미치고 또 못 참아서 다른 데가 또 이러고, 여기와 같은 중소기업이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이제 신입 초년생들이 아주 힘들죠.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부당한 노동 착취, 임금을 주지 않는 야근을 시키면 증거를 모아서 신고를 하세요. 어차피 그 회사 다녀도 돈도 쥐꼬리만 해가지고 돈도 안 모이고 몸만 골아서 병만 생겨요. 저는 이 중소기업들이 이래서 젊은 친구를 뽑나 싶어. 이용해 먹으려고. 자, 증거 모을 때 일주일 정도 핸드폰 카메라로 자기 핸드폰에 야근하고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영상으로 찍고, 자기 핸드폰 자기 찍다 뭐 아무튼 아니면 또 핸드폰 조금 들어서 티 안 나게 이렇게 회사 내부 한번 찍으세요. 회사 시계도 한번 찍으시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모아가지고 아니면 한 달 정도 모아서 노동부에 초과 시간, 그 근로시간 초과로 신고하십시오. 근로계약서 받으셨다면 증거랑 비교해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니까 그 중소기업이 처벌을 받을 거고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안 받았다, 더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받은 것 자체가 추가 범죄이니 더 가중 처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그 노동부에 신고하십시오. 저는 근로자가 근로 자체를 고문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중소기업에 어떤 연민도 없습니다. 그냥 다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한 중소기업 이야기를 3개 정도 해드릴게요. 어차피 너무 과거는 의미가 없고, 제가 대학 졸업 이후로 말씀드리자면 건축 쪽 전공 나와가지고 방배 서쪽 쪽에 미장 회사를 들어갔어요. 이제 미장이라는 게 뭐냐면 시멘트로 이 뒤쪽에 보이는 벽을 이렇게 바른다든가, 이런 미장, 시멘트, 몰타르 이런 거 하는 걸 이제 미장 회사라고 그래요. 아니면 바닥, 이제 이 슬라브라고 그러죠. 바닥 또는 천장 같은 것도 다 미장 쪽 이름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시간인데, 이제 9시간 근무죠. 한 15일 다니는 동안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1시간 정도 연장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 9시부터 막 밤 10시 반까지 일을 시켜요. 그렇다고 일이 다 막 급한 것도 아니야. 그냥 퇴근만 안 시키고 가끔 일하면서 그냥 회사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아까도 말했죠. 야근이라는 거는 연장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티면서 간혹 생기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 회사에 득이 되는 거예요. 아주 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이렇게 개인의 희생으로 회사가 돌아가는 그런 회사는 없어져야 합니다. 회사는 정당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회사의 사원은 그 대가로 삶을 이제 영위할 수 있는, 서로 정당하고 대등하게 가야지 오래 갈 수 있는 관계고 정상적인 관계지, 이런 야근으로 회사가 이익 보고 개개인인 사원은 죽어나가는 회사에 저는 어떤 연민도 느끼면 안 됩니다. 증거 모아서 신고하세요. 블랙기업 만들면서 장사 못하게 해야 돼요. 어차피 퇴사하면 과장님, 부장님도 자기 사는 동네 아저씨만도 못한 존재 되는 겁니다. 동네 아저씨는 그래도 인사 잘하고 잘 지내면 서로 좋죠. 떡이라도 생기면 나눠주죠. 하지만 퇴직한 회사 과장, 부장은 자기한테 싫은 소리만 한 아저씨예요. 뭐 그런 아저씨한테 왜 연민을 느끼고 피해볼 걸 걱정합니까? 증거 모아서 추가 노동시간 및 연장 근무에 대한 보상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여담으로 웃긴 게 이 미장 회사는 여자는 오전 9시에 출근해도 오후 6시 되면은 퇴근시켜줘요. 정상 근무인 거지. 그 근로계약서에 있는.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러냐? 왜 여자는 정상 근무 시간, 퇴근 시간 되면 칼퇴근 시켜주냐 그랬더니,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과장인가 부장인가 잘 모르겠는데, 여자라서 늦은 밤에 퇴근하면은 위험하답니다. 전형적인 복발러죠. 예,
남자도 늦은 밤에 퇴근하면 위험해요. 뭐 남자도 뭐 강도 만나가지고 칼로 배 푹 찔리고 이러면은 뭐 남자 배는 철판으로 돼 있습니까? 남자도 늦은 밤에 퇴근하면 위험해요. 첫 번째 중소기업에서 15일 만에 퇴사하고, 두 번째 중소기업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이제 거기 15일 만에 퇴사하고 잠실에 있는 구조설계 회사로 갔어요. 여기는 중소기업 중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였는데 오전 9시부터 여기도 6시가 정상 근무죠. 근데 밤 11시까지 일을 시킵니다. 일주일 만에 갔는데 여기는 회사에서 이제 하루에 한 번 주는 식사 있잖아요. 점심때 먹는 식사도 개인당 10만원씩을 걷어요. 아주 소기업이죠. 근데 저녁 식사는 회사에서 다 줘요. 근데 난 그 밥 안 먹고 그냥 퇴근하고 싶었어, 난 솔직히. 자, 중소기업 이제 두 군데까지 얘기했는데, 중소기업이 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래요. 저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게 편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취업 전에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취업 전선 뛰어들기 전까지 중소기업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겪어보니 중소기업 마인드가 양아치 마인드예요. 제가 중소기업 가장 부장 사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너님들은 다 결혼하고 자식 낳아서 중소기업 너네 과장 부장 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너님들은 다 결혼해서 자식 낳아가지고 집 들어가기 싫어서 일한답시고 오래 회사에서 머물러도 좋은데 관리자니까 편하잖아. 네 갈구는 사람도 없고. 근데 신입사원이나 밑에 사원들은 자기개발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인간처럼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왜 잡아두니 걔네들? 잡아두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돈이라도 똑바로 주든가. 왜 불법까지 자행하면서 당연히 돈 안 주고 그 사람 6시 막 회사 뭐 사정 있다고, 야 그건 회사 사정이지 이 새끼야. 그냥 퇴근해야지, 안 그래? 퇴근 시간 있으면 그냥 퇴근해야지. 왜 불법까지 자행하면서 퇴근을 안 시키는 거야? 일단 칼퇴근이라는 거 말 자체가 이상한 거야. 퇴근 시간이면 퇴근이지 임마. 그리고 부장, 사장, 차장, 과장이면 너네들 관리자들이 회사에 더 남아있어야지. 돈도 더 받잖아. 왜 밑에 직원들이 더 남아있냐? 왜 밑에 부하 직원들이 더 남아있어? 돈이 더 많어? 그리고 이건 약간 패드립이 될 수 있는데, 부모나 주위 어른들도 원래 그런 거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회사 문화가 원래 그렇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자기 고생했던 거 은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고생했으면 밑에 후대들도 똑같이 고생해야 합니까? 아니죠. 좀 더 나아져야죠. 나도 다 그렇게 고생하고 돈 벌었으니 너도 고생해라, 이런 식이면 안 돼요. 고생을 할 수 있는데, 부당한 거는 고생은 할 수 있는데 부당한 건 참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부당한 걸 참습니까? 고쳐야지. 자기 일 다 하고 퇴근하는 게 정상인데 눈치를 봐서 퇴근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것보다 지혜가 없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자, 세 번째 회사는 집 근처 영등포 구청역 근처에 금강전자라는 캐드 회사였어요. 캐드 직원으로 들어간 회사였는데, 그래도 여긴 2달인가 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저를 정리하길래 나왔어요. 여기도 야근에 대한 돈 안 주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일 시키고 집에는 보내줬어요. 야근 없는 날에는 정상 근무했어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였어요. 그리고 돈은 야근을 하던 안 하던 월급 고정급이었다는 거, 그게 좀 문제가 있죠. 아무튼 전 고정급만 받았습니다. 격려금이라고 그래서 야근 많이 시키면 돈 준다고 그랬는데, 전 그건 사장 마음이에요. 안 줄 땐 또 안 줍니다. 안 줘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 저는 중소기업은 다 이런 거보다 어쩌나 하다가 교대근무를 지금 현재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는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끝나요. 칼퇴근이 가능합니다. 교대근무도 종류가 많아서 4조 3교대, 3조 3교대, 3조 2교대, 2조 2교대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 끝에 4조 3교대, 3조 3교대 이런 식으로 3교대인 거를 추천합니다. 그게 이제 왜 3교대냐면 하루가 24시간인데 그거를
3교대 3등분을 해가지고 한 교대당 8시간, 내 근무 8시간만 하면은 이제 집에 칼퇴근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대 근무 중에서도 끝이 뭐 3조 2교대, 2조 2교대 이런 식으로 2교대로 끝나는 거는 좀 근무가 빡셉니다.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데서는 교대 근무 특성상 연장 근무도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니 좋습니다. 회사에서 퇴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관리자들과 싸우기 싫은 소심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관리자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이런 좀 사전에 이런 칼퇴근 문제, 내가 퇴근한 데 있어서 직장 상대의 눈치를 보기 싫으신 분들은 교대 근무가 좀 해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오래전부터 중소기업의 야근 강요 행위를 문화처럼 받아들이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이거는 문화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범죄 행위입니다. 이건 웃을 일도 아니고 추억을 삼아서도 안 돼요. 노동착취라는 범죄 행위에 행한 사람, 관리자, 너네들은 무조건 처벌을 받아야 되고 회사도 처벌을 받아야 되고, 범죄 행위를 당한 이제 선량한 그 노동자들은 이제 신고해야 돼요. 노동이 공문이 되는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 결론과 정리 들어갈게요. 자꾸 칼퇴근 시간을 넘어서 야근을 시키는 중소기업이다. 핸드폰으로 날짜랑 회사 시계 찍어가지고 자료 모아서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해가지고 그 기업을 블랙기업 만드세요. 그러면 미래가 조금이라도 밝아져요. 뭐 이거 한다고 뭐 보상금을 받진 않지만 이렇게 해야 바뀝니다. 중소기업, 그러니까 범죄를, 좋은 중소기업이 너무 적어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중소기업은 블랙기업 만들어야 돼요. 장사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귀찮으면은 교대 근무하되 이제 교대 근무하되 끝이 3교대로 끝나는 교대 근무를 하세요. 이제 하루 8시간만 하면 퇴근하니까.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지금 창고방에서 얘기하느라고 좀 뒤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어차피 여기는 제가 거주하는 곳은 아니고 창고로 쓰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촬영도 했고, 뭐 딱히 창고로 쓰고 있어서 오랜 시간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정리할 생각은 없는데, 나중에 계속 방송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좋으니까 뒤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